달라이라마 존자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을 위해 이틀 동안 온라인 법회를 열었습니다. 용수보살의 보행왕정론 보만론을 주제로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으며 실시간 통역됐습니다. 어제는 1980년 5월 군부의 무자비한 총칼에 맞선 시민들을 기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습니다. 광주 불교계도 기념 행사와 법회를 봉행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서울에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추모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광주의 진상이 밝혀지고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스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피소됐습니다. 성북구 사업연합회 회의에서 기군인 스님을 수차례 폄하했다는 이유인데 성북구청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불교계가 코로나 극복과 희망을 염원하는 마음모아 극복 부처 핸섬 릴레이 캠페인을 펼칩니다. 뮤직비디오를 기반으로 춤 동작과 응원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와 조혈 모세포 기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체열하는 조혈 모세포 기증 받기가 어려운 가운데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들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온라인 법회를 열었습니다. 용수보살의 보행왕정론 보만론을 주제로 진행된 법회는 청중 없이 온라인 중계로만 진행됐고 13개 언어로 실시간 통역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종교 활동에도 비대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이틀 동안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법회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관저에서 열린 법회는 용수보살의 보행왕정론, 보만론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법회는 청중 없이 달라이라마 오피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티베트와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13개 언어로 동시 통역됐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물어왔다며 기술의 발달로 대면하지 않고도 법회를 열 수 있게 돼 오늘은 전 세계인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보만론, 특히 16가지 불선업과 보리심을 주제로 법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오늘날 기술의 개발이 삶의 질을 크게 개선했지만 마음의 평화 없이는 지속적인 행복도 없다며 마음의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저기 스머지 수지 되는데 용도가 세상다 된데 인도산에 아주다 들으실 소식이 나로리야 땅 아주 뭐뭐 이야기야 되게 르브 동에 에네 세야다 지기 디지투야 지기 제야디 구요래 이어 우리는 모두가 물질 만능이 마음의 평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면의 평화는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스스로 마음을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기다 디두토리아 도스 도나 시투나 다정서 생리고 주인에 간다 심부터로 도나싱에 숙실실실로 되기도 과 서들이 인도 다 달라이라마는 보만론 외에도 17일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들을 찬탄하고 이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incerely rejoice and appreciate their efforts, the nurses and the doctors and the caretakers. So when such things like this happen in the world, we should not feel demoralized at all because that does not help anybody. And so when we have difficulties amongst humans, if we as human beings do not work
to solve the problem, who else will do it? 13개 언어로 이틀 동안 진행된 달라이라마 법문은 영원한 행복을 찾는 불교적 가르침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달라지고 있는 세계적인 신행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어제는 1980년 5월 군부의 무자비한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맞섰던 광주 시민들을 기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습니다. 광주 불교계도 기념 행사와 법회를 봉행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추모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법당한 불단 아래서 구슬픈 가락에 맞춰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위한 살풀이춤 공연이 한창입니다. 유가족과 불자들은 40년 전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해 짧은 생을 살다간 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광주 무등산 원효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천도하는 합동천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며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스러운 천도식으로 5.18 민주영웅들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이날 원효사는 전통 불교식으로 여법하게 법회를 봉행하고 살풀이춤과 극락무 등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전통 공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합동 천도제를 지금 방금 끝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 먼저 가신 우리 5월 영령들의 정말 혼을 달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민주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망월동 구묘역입니다.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 회원들이 해설자의 안내에 따라 민주열사들 묘지를 참배합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분들의 피를 먹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번영이란 나무가 자라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참배를 마친 회원들은 능숙하게 천막을 치고 시원한 매실차와 주먹밥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80년 5월 군부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서도 하나가 된 광주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기리기 위해 주먹밥을 나누는 행사로 벌써 12년째 진행하고 있는 자비행입니다. 80년 5월 당시에 그 대인시장 또 이런 양동시장에서 시민군들에게 그 시장 상인들이 주먹밥을 싸서 이렇게 나누었던 5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곳에서 우리 회원들과 함께 이 주먹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40년 전 5살 아이의 엄마였던 정향자 작가는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그날의 끔찍한 상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젊은 학생들을 막 짐승처럼 그렇게 끌고 다니고 총 맞고 막 피를 막 흘린 그 애들을 막 그 군인 차에다 막 싣고 가고 이런 걸 목격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때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불교 전통 미술인 사경하는 법을 배우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바쁘게 살아왔지만 정 작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익힌 금사경을 통해 극락세계를 표현한 변상도를 그리고 783명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금으로 적었습니다. 가로 세로 2m 크기로 2년여 동안 공들여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유럽에 가서 보면은 명단을 써서 이제 추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사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큰맘 먹고 금사경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 이름을 써서 100년, 1000년 후에까지도 잊지 않고 이분들을 추모해야 되겠다. 올해 40살이 된 5.18을 맞아 그 당시 불교계의 활동을 밝히고 선양하는 일에 광주 불교계가 소홀해 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광주의 사부대중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40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서울에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희생 영령을 위한 추모기도를 봉행했습니다. 위원회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고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앞 광장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1980년 일어난 광주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은 어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가 운동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가를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회를 봉행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 신군부의 독재에 반발해 광주 지역의 시민과 대학생이 신군부의 집권음모 규탄과 퇴진,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일어난 민중항쟁입니다. 신군부가 광주를 봉쇄하고 계엄군을 투입해 무자비하게 진압한 결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세찬비가 몰아친 최악의 기상 상황에서도 스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불과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사회노동위원장 해찬 스님은 5.18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민중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저희들은 그 고귀한 정신 늘 숭고하게 지키면서 이 나라의 민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위원회 측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하루빨리 드러나 억울하게 희생당한 시민군 영가들이 극락왕생하길 발언했습니다.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밝혀질 수 있는 만큼 속히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컸고요. 무엇보다 저희들이 이제 종교인으로서 우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내년 5월 18일에 민주항쟁 때 희생당한 영령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회를 열고 있으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스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피소됐습니다. 성북구 사암연합회 회의에 참석해 갈등을 빚고 있는 한 비구니 스님을 수차례 폄하했다는 이유인데요. 성북구청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운서남 주지 지성 스님이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을 지난 14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운서남은 지난 2008년경 사찰 소임자의 해외 체류 당시 법당이 강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지 지성 스님은 법당 철거 주체를 성북구청으로 지목하면서 구청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성 스님은 어제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함께 이승로 구청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회 스님들은 이승로 구청장이 성북구 사암연합회 회의에 참석해 지성 스님을 지속적으로 폄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참 불쾌했습니다. 많이 오열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아팠고 지금 이 시간 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경위까지도 힘들었고 누군가를 아프게 만든다는 거는 스님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데 구청장님이 운서남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하시는지 이번에 이 기회에 꼭 한번 우리 구청장님이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주시기를. 이승로 구청장의 모욕성 발언이 있던 당시 성북구 사암연합회 회의에 참석한 스님 6명은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승로 구청장은 사암연합회 회의에서 운서남 스님 때문에 동네 주민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다. 성북구청 직원들은 운서남 스님이 다 나쁘다고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북구 사암연합회는 소속 회원 스님에 대한 구청장의 모욕성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회의에 참석한 다른 스님들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은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데서 운서남 스님이 잘못이다라고 합디다 하는 내용, 또한 맞아 죽을 뻔했다 하는 이런 내용, 뭐 내만 들은 게 아니고 어찌 청장님이 저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북구청 측은 지성 스님에 대한 구청장의 이 같은 모욕성 발언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는데 듣기로는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막 모욕적이거나 그 사람을 인권 침해적인 그런 발언을 한 적은 없다는 이거죠. 어느 지자체장이, 구청장이, 시장이, 도지사가, 공직자가 일반 주민들한테
스님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어요.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세종시 북앙면에 위치한 아름다운 절 녹야원이 새롭게 현대식 법당을 낙성하고 지난 17일 부처님 점안식과 계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녹야원 주지 녹연 스님은 6년 동안의 오랜 불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의 원력과 공덕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부지런히 정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서 조계종 전 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신도시 세종시에 부처님의 법을 펼칠 수 있는 교화의 도량이 개원됐다며 부처님 법을 잘 공부하고 펼칠 수 있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점안식에는 세종사업연합회 회장 환성 스님과 이춘희 세종시장, 서금택 세종시 의장, 홍성국 강준영 국회의원 당선인 등 사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녹야원 부처님 점안식과 계산법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22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방영됩니다. 코로나19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덕분에 챌린지가 인터넷과 SNS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불교계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바이러스 극복과 희망을 염원하는 마음 모아 극복 부처 핸섬 릴레이 캠페인을 펼칩니다. 콘텐츠는 유튜브에 공개된 뮤직비디오를 기반으로 춤 동작과 응원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꾸며집니다. 이동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고즈넉한 사찰 속 법당과 석탑 등 다양한 문화재를 배경으로 신나는 리듬이 귀를 즐겁게 합니다. 이내 팔짱을 낀 스님과 댄서들이 화면에 등장하고 합장을 올리며 본격적인 음악이 펼쳐집니다. 두 팔을 하늘로 올려 좌우로 흔들, 박수도 쳐가며 행복을 향한 모두의 염원이 펼쳐집니다. 모두 모여 put the hands in the air. 시작이야 put the hands in the air. 사단법인 풍경소리와 신설 포교단체인 경기 광주 불교문화원이 공동으로 마음 모아 극복, 부처 핸섬 캠페인을 마련하고 해당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제작된 콘텐츠는 코로나19 위기 속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가수 단호가 참여한 가운데 대중성과 호기심을 증폭하기 위해 잘생긴 부처님의 모습을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더불어 최신 트렌드에 맞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후크송과 랩을 기반으로 했는데 부처님 자비로 평화를 기원하는 미래지향적 가사와 쉽고 유쾌한 안무가 더해져 청년 포교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어떻게 재밌게 좀 보낼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시작됐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콘텐츠이다 보니까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만들 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기획을.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토대로 스님과 불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챌린지 영상 캠페인도 마련돼 의미를 더합니다. 오는 25일 유튜브에 공개되는 뮤직비디오에 맞춰 동일한 동작과 응원의 메시지 등을 담은 영상을 직접 제작해 해당 채널과 본인 채널, 인스타그램 등에 업로드하면 되고 콘텐츠 말미에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도 꾸며질 예정입니다. 특히 불자 개그맨 이수근 씨가 챌린지 영상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 접수되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우수 영상물에 시상하는 1차 프로모션도 운영합니다. 불교계의 일상적 활동들, 그다음에 부처님 정법이 계속 이제 포교하고 그게 국민들한테 좀 위안도 되고 희망도 되고 이제 이런 일은 멈춰지면 안 되겠다. 부처님 오신 날과 함께 질병 퇴치와 행복의 마음을 한데 모은 부처 핸섬 캠페인. 뮤직비디오는 오는 25일부터 유튜브 부처 핸섬 검색을 통해 감상할 수 있고 영상 챌린지는 코로나19가 끝나는 시기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장기와 조혈 모세포 기증을 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체열을 해야 하는 조혈 모세포 기증을 받기가 더욱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학교 캠퍼스에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조혈 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캠페인을 벌여왔던 생명나눔 실천본부.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 개강들이 늦어지며 홍보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평년 5월이면 목표 모집 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모집했지만 현재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그 직원들은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장기 기증이 예년보다는 줄었지만 현재 지금 5월달 기준으로는 한 2,000여 명이 희망 등록을 했고요. 특히 현장에서 체열을 해야 하는 조혈 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의 경우에는 단 5명에 그치는 등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 조혈 모세포 희망 등록을 원하는 경우 본부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면 가능해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와 조혈모세포 희망 등록자는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등록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 생명나눔을 많이 지원해주는 후원자들과 그런 단체 분들은 지속해서 계속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온라인 홍보에 집중하고 소식지인 행복한 빈손을 통해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병마와 싸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기업들의 후원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스텔리앙행, 인서전공 등 많은 기업들은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6월 6일에는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한 천도제는 예정대로 남양주 불암사에서 봉행합니다. 매년 5월 개최하던 희망나눔 걷기 대회는 9월 중에 개최하며 장기 기증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는 활동들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부산 대운사가 복합문화공간 신축 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상냥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산 대운사는 지난 16일 신축 쿠무다 건물 4층에서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을 증명법사로 주지 주석스님 등 사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산 송정에 건립 중인 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상냥식을 봉행하고 안전사고 없이 원만 회양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주석스님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주위의 많은 스님과 불자님들의 도움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홍보할 쿠무다 명상센터 상냥식을 봉행할 수 있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쿠무다 문화 명상센터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숙박시설과 문화공연장을 비롯해 전문 식당과 야외 법당 등 다양한 공간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을 맞아 경북 예천 기원정사가 지난 17일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생전예수제를 봉행했습니다. 생전예수제는 옥천 법음대학 인각스님과 영산제 보존위원회 회원스님, 기원정사 주지 법륜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경상북도와 예천군 발전을 발언했습니다. 기원정사 주지 법륜스님은 원형 그대로의 생전예수제 전통 작법으로 예수제에 동참한 모든 분들이 미리 생전의 업장을 닦고 참회하며 복을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입제식에서 동참 불자들은 죽음을 화두로 수행하며 살아있음에 대한 참된 의미를 찾고 성불의 씨앗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통도사 장유 전법도량 독립선언이 지난 16일 개원 2주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한스님을 법사로 진행된 기념법회는 독립선언 주지 신공스님, 통도사 수자 진범스님, 이상조 재단 이사를 비롯해 사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법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와 손소독, 참석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2층 교육관에서도 영상으로 법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지 신공스님은 김해시 최초 종단인가 신도 전문 교육기관으로 문화와 신행, 수행이 공존하는 전법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독립선언은 개원 2주년을 기념해 5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 선언 내 갤러리에서 향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